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즐겼던 휴대용 게임기를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청하시는 나이에 따라 나뉘겠지만 저는 닌텐도 DS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가지 게임을 즐겨보셨겠지만 오늘 알아볼 주제는 닌텐도를 대표하는 시리즈 중 하나, 코스염을 기르고 멜빵바지를 입은 배관공이 개수에게 납치된 공주를 구하러 가는 게임. 하지만 요즘은 자기 자신이 맵을 만들어서 유저들을 괴롭히는 게임, 슈퍼마리오 시리즈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야모토 시게루, 1952년 11월 16일 일본에서 태어난 그는 예체능 분야에 관심이 많아 분야에 맞게 중학생 때 농구부에 입문했지만 상급생과 사고를 치고 고등학생 때는 기타를 배웠지만 훅 따라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성인이 된 후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장난감 디자이너를 꿈꾸며 1977년 닌텐도에 입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닌텐도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망해가던 시절이었는데 당시 사장이었던 야마우치 히로시와 친구 관계였던 자신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게임기의 외장을 색칠하는 일을 하였고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에 급히 게임을 보낼 일이 생겨 사내 게임 제작 공모에서 뽀빠이 게임의 초안을 만들지만 라이선스 획득 실패로 뽀빠이는 배관공, 올리브는 히로인, 블루트는 고릴라로 바뀌며 1981년 7월 동키콩이라는 게임이 발매가 됩니다. 난데없이 마리오를 설명하려다 동키콩 이야기를 하니 의아해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마리오는 동키콩이라는 게임에서 파생되어 나온 게임입니다. 단순 파생작일 줄 알았던 마리오는 이후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동키콩 발매 이후 약 4년 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라는 게임이 처음 발매가 됩니다. 게임 중에 버섯과 같은 파워업 아이템을 얻으면서 쿠파의 부하들을 쓰러뜨리며 마지막에는 쿠파를 용암에 빠뜨리며 피치 공주를 구하는 단순한 게임입니다. 참고로 쿠파 이름의 유래는 한국 요리인 국밥입니다. 회식을 하는 겸 보스 이름을 두고 회의를 이어가던 중 가게에서 누군가 국밥 먹고 싶다. 라고 듣고 어감이 강렬하고 멋지다고 생각해서 쿠파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쿠파가 계속 용암에 빠지는 게 아닌 것. 개발 당시의 용량은 40KB, 40MB 아니고 40KB. 요즘 인터넷에 파는 USB도 적어봐야 16GB인데 당시에 용량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수풀의 노트는 똑같은 모양의 색만 바꿔서 사용했고 효과음을 줄이기 위해서 수영할 때 소리와 적을 밟을 때 소리가 같게 하고 피해를 입을 때와 파이프에 들어가는 효과음도 같게 하면서 버섯을 먹고 성장하는 효과음은 꼬린시 나오는 멜로디를 배속하여 표현해서 용량을 줄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게임 입문에도 도움을 줬는데 원래 난이도를 중간 레벨 정도로 시작하게끔 만들려고 했지만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1- 스테이지를 만들어 당시 게임들의 문제였던 튜토리얼의 부재를 해결했고 플레이어들의 기분이 나쁘게 만드는 레벨 디자인을 지향하며 보너스 스테이지에는 코인을 채워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다 보니 남녀노소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슈퍼마리오 2, 슈퍼마리오 3, 월드를 차례대로 발매하면서 줄줄이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엄청난 대작을 내게 되는데 바로 슈퍼마리오 64입니다. 마리오 64는 닌텐도에서 그동안 선보이지 않았던 풀 3D 액션 게임이었지만 처음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고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그 당시 나오던 3D 게임들은 대부분 시점이 고정된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슈퍼마리오 64는 카메라 시점도 회전 및 줌인, 줌아웃 등을 아날로그 패드를 사용하여 조작이 가능하고 자주 쓰는 시점인 측 후방과 측면 방향 등은 단축키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풀 3D 게임의 교과서적인 게임으로 평가되며 메타스코어 94점, 유저평점 9.1점, 타임지 선정 50대 비디오 게임 중 2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뒤에 후속작으로 슈퍼마리오 선샤인이 발매가 되었지만 전작이 워낙 레전드로 평가되다 보니 평가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게 마리오는 가정용 콘솔 게임에서 대부분 즐길 줄 알았으나 닌텐도 DS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작품이 발매되면서 점차 휴대용 게임기로 이동해 갑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은 대부분 해보셨을 듯한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입니다. 이 작품은 슈퍼마리오 월드 이후 약 16년 만에 2D 마리오의 대를 잇는 작품으로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횡스크롤 마리오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며 DS 기반 게임 중 가장 많이 팔린 약 3천만 장이 팔렸으며 3D 마리오에서 사용 가능했던 엉덩이 찍기나 벽치기 모션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실 것 같지만 L과 R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루이지를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스터에그가 존재했습니다. 이후에는 추석이나 설에 받은 용돈으로 사고 싶지만 부모님께 돈을 압수당하여 사지 못한 위에서 2D 게임으로는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위가 3D 게임으로는 슈퍼마리오 갤럭시와 갤럭시 어드벤처 투게더가 발매되었고 DS 발매 이후 차세대의 휴대용 게임기인 닌텐도 3DS에서는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2, 슈퍼마리오 3D 랜드가 발매되면서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마리오도 꼭 좋은 평가만 듣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작품이라도 별로 흥행하지 못하거나 망하는 시리즈는 있기 마련. 첫 번째로 계속해서 우려먹는 사골과 같은 컨텐츠입니다. 슈퍼마리오 시리즈의 시작은 매번 비슷합니다. 첫 번째, 쿠파가 피치 공주를 납치하거나 마리오 일행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린다. 두 번째, 마리오가 쿠파의 부하들을 물리치며 쿠파에게 향한다. 세 번째, 마리오와 쿠파가 싸운다. 네 번째, 마리오가 쿠파를 용암에 빠뜨리거나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해서 쿠파에게 승리한다. 마지막으로 피치 공주를 구하며 마무리된다. 이 루트가 계속되면서 무한 루프의 굴레에 빠지며 신선한 부족과 매너리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확립된 세계선과 이야기가 게임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후속 기종인 위유에서 발매된 슈퍼마리오 위유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1년 뒤 슈퍼마리오 3D 랜드가 발매되면서 좋은 평가를 받긴 했지만 위유의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리즈의 매너리즘이 절정에 달한 이후에 슈퍼마리오 메이커가 발매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유저들이 맵을 직접 만들 수 있고 다른 유저의 맵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의도 자체는 좋았으나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일단 맵을 만들고 업로드하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10개의 맵만 업로드 가능하고 자기가 만든 맵이 일정 이상의 평가를 받아 메달을 얻게 되면 맵 업로드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업로드 수가 너무 많아 평가를 제대로 받는 일이 적고 만약 받는다고 해도 메달 5,000개를 받아야 맵 업로드 수가 100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규 유저가 맵을 올려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맵 하나가 성을 쌓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다음은 유저들의 문제점입니다.
물론 맵을 잘 만들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유저들이 고통받게 하는 맵을 만드는 유저들은 인상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숨은 블록이 튀어나오거나 꼴대의 장치를 숨겨놓는 등 후속작이 나온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 문제와 더불어 한국에만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위유가 정식으로 발매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기기의 성능이 동시대에 플스4와 엑스박스 1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스플래툰과 슈맘의 3D 월드를 제외하면 이목을 끌만한 게임이 나오지 않아 한국 닌텐도는 3DS로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3DS로도 슈퍼맨가 나오긴 했지만 인터넷 업로드 기능과 검색 기능을 없애며 의미 없는 발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2017년을 마지막으로 위유의 단종으로 막을 내립니다. 실패가 있으면 성공도 있는 법. 위유 이후 새로운 콘솔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가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휴대모드와 거치형 모드 둘 다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게임기로 최초 선보였습니다. 스위치 정발 이후 나온 마리오 신작으로 슈퍼마리오 오디세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나온 슈퍼마리오 갤럭시 이후 나온 3D 마리오 시리즈로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마리오의 고유 액션인 엉덩이 찍기나 벽타기를 포함하여 마리오가 쓰고 있는 모자를 던져서 다양한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에 재미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딩 이후에도 컨텐츠가 정말 많아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나름 좋은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슈퍼마리오 메이커 2 발매, 기존 위유에 있던 뉴슈마유와 뉴슈퍼 루이지 U를 합친 뉴슈마유 디럭스랑 3D 월드와 기존에 없던 퓨리 월드를 포함하여 예전에 닌텐도 64, 게임큐브, 위에서 발매된 게임들도 3D 컬렉션으로 출시하며 좋은 시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슈퍼마리오 원더가 발매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기존 2D 횡스크롤 마리오의 문제였던 매너리즘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저 파란색 꽃을 먹게 되면 맵의 구조나 BGM이 바뀌게 되며 독특한 연출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곧 닌텐도 스위치2가 발매될 예정이라 하는데 더 재밌는 신작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